시간에 20분 소요됩니다.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엄마 이제 밖에다 하지 마. 혹시 떨어져서. 예,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요, 신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동부 사직지구입니다. 예, 경주는요, 지붕 없는 박물관을 합니다. 국보만 31개, 보물이 82개, 사적 및 명성지가 78곳, 예, 국가 지정문화재도요, 212개나 됩니다. 예, 그 중심에는요, 노천 박물관을 하는 경주 남산이 있는데요, 오른쪽 한시 방향을 보시면 뒤에 보이는 산이 경주 남산인데요, 예, 포석정을 비롯하여 골짜기마다 많은 절토와 불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 거리는 한 5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에밀레 정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길 닿는 곳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선조들의 정신세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승차하신 이 차의 이름은 비단벌레차입니다. 이 차는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말한장 다리개 등의 문양으로 사용된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를 형상화하여 만든 차로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전기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관광하실 곳은 경주에 있는 5개소의 역사 유적지들 중 한 곳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부사적지대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요, 능이 5개 있습니다. 보시면요, 맨 왼쪽에 소나무에 가려진 능이요, 신라 17대왕, 예, 성은 김씨성을 가진 왕입니다. 네모나인데요. 예, 지금도요, 후손들은 추분해서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능은요,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고문구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 먼 산 밑에 한번 보세요. 산 밑에 보면 커다란 능 4개 보이죠? 대답이 없으시네. 저희 집 안 잡혔어요? 보이죠? 예, 앞쪽에 있는 능이요, 신라를 삼국 통일했는 세종 무열왕 김추추, 예, 무열왕입니다. 여기서 거리는 약 6k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김춘추. 오른쪽 넓은 잔디밭에 가지런히 주춧돌이 놓여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돌은 통일신라 시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신라는요, 56왕이 계셨는데, 예, 성씨가 3성씨입니다. 제일 먼저 박씨성을 가진 왕이 10분, 다음 석씨성을 가진 왕이 8분, 예, 김씨성을 가진 왕이 제일 많죠. 38분. 그래서 56왕이 신라를 다스렸는데요. 대부분 왕들의 무덤은 경주 인근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마지막 왕 경순왕은요, 경기도 연천에 있답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이유는요, 태조 왕건에게 나를 바치고 거기서 관직도 받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요, 가리막이 쳐졌습니다. 가리막이 쳐진 뒷부분 나무가 우거진 전체가요, 신라 왕궁입니다. 신라 왕이 계셨던 곳인데요, 바늘새라고 합니다. 예, 가리막이 쳐진 부분은요, 지금 월성해자 보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쳐졌는데요, 올 연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요, 예, 닭이 울었다고 해서 닭견자, 수풀림자를 써서 계림인데요. 예, 경주김씨 시조, 또 김할지가 또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 혹시 경주김씨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이 안에는요, 울창한 고목들이 많습니다. 고목들은 신라시대 때 고목들이고요. 정문 입구에 보시면은 큰 고목 한 그루 있습니다. 회화나무라고 한 그루 있는데요. 지금 앞부분은 고사되고 뒷부분 일부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예, 이 나무는 집안에 좋은 일이나 경사스러울 때 이 나무를 심고요. 또 애군을 줬을 때도 집안에 한두 포기, 한 나무 두 나무씩 심었다고 합니다. 예, 선비 나무라고 합니다. 회화나무. 오른쪽으로 보이는 계림은 신라 김씨의 시조 알지공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깃든 유서 깊은 곳으로
사적 19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와 고목들, 그리고 왕버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계림은 신라 건국 초기 때부터 있었던 숲으로 특히 2000여 년의 세월을 이어온 고목들 때문에 숲의 신성함이 오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원래 이 숲은 시림 혹은 구림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라 탈해왕 때 호공이라는 사람이 이 숲 근처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따라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에 걸린 금괴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를 왕에게 알리자 왕이 직접 금괴를 열었는데 그 금괴 안에 사내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 아이의 성을 김, 이름은 알지라고 붙였고 아이가 발견된 이 숲은 계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림 숲속에는 조선 순조 때 세워진 비각이 있는데요. 이 비각에는 김알지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 김알지, 알지라는 뜻은요, 어린 애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요 김알지 본인은요, 신라왕이 못 되었지만, 그의 자손과 후손들은 38분이나 신라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은 보물 제1727호로 지정된 경주 향교입니다.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국가교육기관으로 공자를 비롯한 25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신라 신문할 때 국학이 있었던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향학,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있다가 조선 성종 때 서울의 성균관을 본떠 만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주 향교는 예절, 서예, 한약 등을 가르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은 1700년경에 건립된 경주 최씨의 고택입니다. 원래 99칸이었으나 화재로 불타고 현재는 51칸이 남았는데요.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집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고택입니다. 경주 최씨는 12대에 걸쳐 300여 년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부잣집의 가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지니지 마라. 셋째,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넷째, 가객을 후하게 도전하라. 다섯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네, 앞에 보이는 다리가요, 월정교 복원된 다리입니다. 앞쪽 방향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축조된 월정교를 복원한 다리입니다. 월정교는 고려 제25대 충렬왕 때 중소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 언제 붕괴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부터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길이 66.15m의 남북 양쪽에 교대를 축조하고 4개의 교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월정교는 역사학적으로는 교량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자 신라시대의 뛰어난 석조 건축 기술을 잘 담고 있는 교량입니다. 월정교가 축조되기 100여 년 전 신라 태종 무열왕의 딸인 요섭공주와 원효대사의 사랑을 연결해준 다리로 알려진 유교가 바로 월정교 아래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1984년 발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유교의 터도 함께 확인되었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요. 신라 왕궁인데요. 예, 성의 모양이요. 반달같이 생겼다 해서 바늘새라 그럽니다. 신라 왕이 계셨던 곳인데요. 요즘부터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입니다. 예, 신라 제5대 파사왕 때부터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 902년을 신라를 통치했는 곳인데요. 면적은 약 6만 평, 축구장 한 27개 정도 되고요. 왕궁들레는 2.8km나 됩니다. 예, 약간 더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유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이 왕궁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이 7개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으로서 왕이 출입하는 문이라 그러는데요. 기정문이라 그럽니다. 예, 지금 5년째 유물 발굴하고 있고요. 많은 유물과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 인골이 나오는 부분도 바로 이 성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 왕궁을 더 자세히 보실 분은요, 오른쪽 길남 방향, 사람 내려오네요. 방향을 쭉 올라가시면요, 신라 왕궁 전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요, 가리막이 쳐진 부분은 지금 유물 발굴, 월성해자 보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것은요,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연못을 파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든 인공 구조물입니다. 오른쪽 정암대에 보시면요, 완공된 해자의 모습입니다. 네, 월년말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내년에 오시면 아름답고 멋진 해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대답이 영 없네.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가? 호응도가 없대요, 호응도가. 오른쪽으로 나무숲이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이 반월성입니다. 월성은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 신월성이라고도 불렸으며 왕이 있던 성이라 하여 제성이라고도 했습니다. 1963년 차적 제16호로 지정된 반월성은 신라 궁궐이 있었던 넓은 공간과 주변에 울창한 고목으로 야간에 조명이 켜지면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파사왕 22년에 성을 쌓고 금성에서 이곳 반월성으로 도성을 옮겼다고 전해오며 이후 신라 역대 왕들의 궁성이었습니다. 문무왕 때에는 동문과 월지, 첨성대 일대를 편입하여 성의 규모를 확장하였습니다. 성의 동서북쪽은 흙과 돌로 쌓았으며 남쪽은 절벽인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성벽 밑으로는 인공적으로 마련한 방어시설인 해자가 있어 물이 흘렀으며 동쪽으로는 동궁과 월지를 통했던 문터가 남아있습니다. 성 안에 많은 건물터가 남아있으며 1741년 월성내 서쪽 100m 지점에서 이곳 반월성으로 옮겨온 서핑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 왕궁은요, 신라가 제일 전성기 때는 이 왕궁을 중심으로 많은 집들이 있었답니다. 특히요, 비가 오는 날 청와 밑에 다녀도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 집들이 많았다는데요. 차 안에 내부 앞쪽에 보시면요, 신라 왕궁도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많은 집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주축들로 봐서 건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여기요, 경주에서 여기가 제일 춥습니다. 모자 콩루를 쓰시고요. 모자 쓰시고 모자 쓰세요. 춥습니다. 앉아서 대답하네. 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가 첨성대입니다. 신라 27대 선덕 여왕 때 조성이 됐고요. 국보 31호입니다. 높이가 9.17m고요. 저 꼭대기 부분을 우물정자형 기단이라 합니다. 29단을 되어 있는데요. 꼭대기 부분은 지금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밑에서 12단,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 안쪽으로는요, 흙과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밖에 사다리를 걸고 네모난 모양 내부로 들어가서 하늘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예, 내려올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요, 몇 년 전에 여대생 4명이 술 한잔하고 물탄 넘어 올라갔다가 문화재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래오래 싸세요. 건강하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펼쳐진 동부사적지 내의 꽃단지에는 계절별로 연꽃, 유채꽃, 부용화, 코스모스, 그리고 각종 야생화가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이곳에서 음악회와 꽃축제 행사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사진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름 봄부터, 각종 꽃들이 한 50여 가지 꽃들이 피고 합니다. 특히 왼쪽에 핑크무늬인데요. 핑크무늬는 지금 완전히 졌네요. 없고요. 오른쪽에는 억새밭입니다. 억새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억새와 갈대 차이점은요, 갈대는 강가에 있는 주로 피는 것이 갈대고요, 억새는요, 산이나 들이나 피는 곳이 억새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네. 대답 좋으네요.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도요, 지금 유물 발굴도 중입니다. 이것도요, 신라 왕궁을 들어가는 중앙에 보시면 다리가 나왔습니다. 예, 땅속에서 저런 게 나왔어요. 완전히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사는 손 안 대고 땅속에 파니까 저기 나왔어요. 예, 경주는요, 파면 나옵니다. 파면 나와요. 경주 이사 오실래요? 네. 땅속에 해드릴게요. 금도 나오고, 보물들이, 각종 보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른쪽에도요, 이때 유물 발굴 과정에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성벽이 아까 뉴스에 나왔다는 인골 사진입니다. 이거는 5년 전에 초기에 발굴할 때요, 예, 나왔는 인골인데요. 얼마 전에 나온 것은 여자로 추정된 인골입니다. 예, 인골이 나온 가닥은요, 이 초기에 신라 왕궁을 쌓을 때, 예, 왕궁이 무너지지 말고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합니다. 예, 인신공양이라 그러는데요. 고대 문명국가는 또 이런 의식을 치렀다 합니다. 그렇게 신라도요, 고대 문명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거기는 아직까지 성벽에는요, 다수의 인골이 더 있는 걸로 추정이 돼서 계속 발굴 중입니다. 자, 예.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동과 월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 아쉽게 우리 차는 못 가고요. 예, 설명을 대체할게요. 앞쪽 길 건너편 보이는 곳은 사적 제18호로 지정된 동궁과 월지입니다. 안압지라고도 불렸던 이곳 동궁과 월지는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신라가 망한 후 폐허가 되자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만 날아든다고 하여 고려 후기부터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불리다가 지난 2011년 원래의 이름인 동궁과 월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만도 무려 3만여 점. 대부분 왕실과 귀족들의 실생활 용품이었는데요. 예술성이 뛰어난 유물 700여 점이 현재 국립경추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예, 왼쪽에 도로 건너 숲이요, 동구와 월지입니다. 이 동구와 월지는요, 이 앞에 있는 신라 왕궁이 또 별궁입니다. 또 태자가 있던 곳이 동궁이고요. 월지는요, 달빛이 비친 연못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월지랍니다. 예, 안압지라는 것은요, 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고려 때 와서 보니 기러기와 오리만 논다 해서 신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안압지 안 부르고 동구와 월지로 불러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왕 경순왕은요, 태조 왕건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푼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쪽에 보시면요, 동궁과 월지 조명에 비친 사진이 있는데요. 예, 많은 관광객들은요, 낮보다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명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요. 저녁에 오세요. 엄마 안 갖고 온 줄 알았어. 갖고 왔어? 다행이다.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큰 나무 사이에 중앙에 보시면은 조그만 돌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석빙고 뒷부분입니다. 이 석빙고는요, 얼음을 얼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겨울철에 인근 강에 얼어있는 얼음을 가져와서 보관했는 그런 창고입니다. 예. 그리고요, 석빙고 전면부를 보시려면 왼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요, 바로 전면부를 보실 수 있는데 안에 내부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내부 사진은요, 제 머리 위에 보시면 석빙고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방향 왼쪽으로 보이는 성물 위에 마치 능처럼 둥글게 보이는 것이 보물 제66호로 지정된 석빙고입니다. 석빙고는 조선 영조 14년에 축조되었으며 얼음을 넣어두었던 창고였습니다. 석빙고 내부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붕은 바깥 공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흙과 석회로 단열을 시키고 그 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입구에는 벽을 설치하여 안으로 유입된 더운 공기를 석빙고 상부 쪽으로 흐르게 하여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 석빙고 내의 얼음에 닿아 얼음이 빨리 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얼음이 전혀 안 녹는 건 아니겠죠. 얼음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을 석빙고에서 빨리 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석빙고 바닥에 경사진 배수로가 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여 외부에 있는 얼음이 내부의 얼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빼앗아가는 기화열을 이용한 것이죠. 석빙고는 기체 대류, 열 전달류, 태양열 복사 등을 활용한 상당히 과학적인 시설물입니다. 자, 왼쪽에는요, 맨 억새 종류인데 이거는 팜파스라는 꽃입니다. 왼쪽에는요. 예, 요 앞에, 제 옆에 있는 억새하고는 또 틀립니다. 종이 여기 종이. 엄마 종이 아니야? 그러면 봤지. 그래 봤어? 너는 안 봤지? 예, 앞쪽에 있는 첨승들을 여기서 보면요, 오른쪽을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이유는요, 오랜 세월에 지관이 칭화되고 해서 한 20cm 정도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크게 왔을 때도 저 도토리 부분도 예,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입니다. 신라 제27대 선동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 천문 관측대로서 높이 9.17m, 아랫지름 5.17m, 지대섬 1변의 길이가 5.35m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과학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첨성대는 돌 하나하나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과 원형을 적절히 배합하여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꼭대기 우물 정자형까지 합하면 29단인데 쌓은 돌의 수만도 무려 402개. 석단 밑으로 네모난 출입구가 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관측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탑승하신 비단벌레 전기 자동차는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세계문화유산 경주 동부사적지 일대 관광을 마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주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정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에 다시 찾아주신다면 더욱 유익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